네, 안녕하세요, 슈퍼루키 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가 채용 담당자이신 조성복 멘토님을 모시고 채용 담당자의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 슈퍼루키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브랜디에서 인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그러면은 채용 담당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처음부터 채용 담당자가 돼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세운 건 아니었고요. 네, 처음에는 1차적인 목표는 취업을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네,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공고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네, 이런 구직자들을 바라보는 채용 담당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네, 문득 들었고, 그러면서 그럼 나도 채용 담당자로 일을 하면 네, 참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채용 담당자 JD를 찾게 됐고, 네, 때마침 채용 담당자 JD를 찾는 곳이 이제 네, 네이버가 네. 있었고, 그래서 NHN에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채용 담당자로서 지원을 할 때 좀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음, 네, 일단 채용 담당자로 지원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채용 담당자를 뽑는 JD들을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채용 담당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네, 확인을 하고 또 그들이 갖춰져야 할 역량이라든지 자격 요건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 많진 않지만 채용 담당자 또는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정보들을 많이 취합하기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선배들의 도움을 가장 크게 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의 조언을 받고 JD를 취합해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셔가지고 NHN에 입사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채용 담당자의 직군, 본인의 적성과 맞으셨을까요? 처음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저랑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캠퍼스 네. 리크루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캠퍼스 리크루팅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을 돌아다녔는데요. 네. 자리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네. 또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네. 부분들이 다른 인사 업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들을 비해서 좀 더 제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 업무 같으면은 사실 뭐 복리후생을 만든다던가 급여를 정산한다던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공채를 진행하셨던 게 가장 적성에 맞으셨다라는 말일까요? 네, 그때는 좀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딱 자리에 앉아서 일하기보다는 네. 새로운 사람을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직원들을 매번 만나는 것도 좋긴 한데 우리 직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좀 많이 흥미를 느꼈던 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취준생들도 인사 담당자에 적합할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채용 담당자로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서 오는 특성일 것 같은데요. 채용 담당자는 결국 외부에 있는 인력을 내부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중에 뛰어난 분을 모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과 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일수록 채용 담당자로서 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 성향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네요. 네, 뭐 이제 생각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채용 담당자는 영업 담당자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영업 담당자가 제품을 팔듯이 저희는 회사를 구직자들에게 세일즈 한다라는 생각을 음, 갖고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직자분들이 저희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저희 회사를 잘 설명하고 또 저희 회사의 장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면접장에서 뭐 채용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혹은 채용 담당자에 맞는 성향은 어떤 성향을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에 답변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캠퍼스 리크루팅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쿠팡이라는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쿠팡은 그때는 사실 지금만큼의 규모나 위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기업이란 안정적인 곳에 있다가 쿠팡이라는 도전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네이버에서 일을 했을 때도 충분히 재미있었고요. 또 네, 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긴 했지만
대기업에서 느껴지는 좀 정체가 조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3년 차밖에 되진 않았지만 좀 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었고 또 제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었는데 이제 대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체계가 많이들 잡혀 있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한정적이었는데요. 이제 스타트업은 회사 규모가 작고 아직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권한을 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좀 제가 성장할 수 있을 때에는 대기업보다는 여기 쿠팡이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3년 차에 이직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보면 팀장 레벨은 아닌데 그때도 많은 권한을 부여받으셨나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좀 더 저 연차일 때부터 책임과 권한을 많이 준다라는 음, 거거든요. 물론 권한을 많이 주는 만큼 책임도 커지지만 그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몰입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쿠팡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어, 사실 쿠팡에서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고 네, 하나하나 너무 재미있었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큰 게 지금은 아마 쿠친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네,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네, 처음 세팅할 때인데요. 네, 네, 그때는 쿠팡이 그런 사업을 딱 시작해야 네, 된다라는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택배 기사 네, 그분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딱 서울만이 아니라 네, 전국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네, 했고, 그러다 보니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는 부산 갔다가, 네, 화요일 날은 대구 갔다가, 네, 뭐 수요일 날은 광주 갔다가, 네, 전국을 정말 돌아다니면서 채용을 했었고요. 거기서 뭐 진짜 KTX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음, 일을 할 만큼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 기존에 있었던 그냥 IT 분들이 아닌 또 물류 쪽 관련된 분들을 새롭게 만나다 보니까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뭐 보통 큰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있으시면은 어떻게 보면 쳇바퀴 같은 채용들을 많이 진행할 수도 있는데 쿠팡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채용해보지 않았던 분야도 채용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격 요건이나 아니면은 스타트업의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획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때 당시 쿠팡에서도 당연히 초기 스타트업의 뭐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가 아예 없었고요. 네, 2011년도 후반 12년도쯤에 필요성을 느끼기 네, 시작하면서 핵심 가치를 만들게 됐고 네, 그때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건 스타트업에서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 어떤 업무든 주도하게 다 참여해서 제 의견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주니어 레벨에서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만들 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기회네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일반 큰 기업에서 핵심 가치나 인재상에 대한 뭔가 프로젝트가 들어갔을 때 과연 제가 그때 당시 3년 차가 참여를 해서 발언권이 있었을지는 솔직히 모를 것 그쵸. 같은데 네, 쿠팡이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쿠팡에서의 6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셨을 것 같아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쿠팡에 있으시다가 드디어 외국계 기업으로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있다가 스타트업에 있다가 다시 외국계로 가는 기업 형태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기업들로 가신 건데 외국계 기업으로의 도전 왜 하셨을까요? 음, 일단 쿠팡에서는 정말 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에 대한 느낌은 충분히 받았고요. 네, 또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뭐 핵심 가치에 대한 것도 뭐 직접 참여할 만큼 네, 뭐 다양한 일을 했다라면 대신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에서 일한 경험을 사실 네이버 때는 너무 주니어라서 네, 잘 체감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체계화된 곳에서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좀 배우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또 글로벌이라는 곳은 아직 저한테는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 국내에서 대기업, 스타트업이었다면 글로벌 기업은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체계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좀 선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은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나 인재상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이제 로컬에 맞게 적용을 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글로벌 기업은 국내 로컬 기업보다는 더 체계화된 인재 시스템이나 채용 시스템이 있었을까요? 거기서부터 어떤 것들을 좀 배우셨을까요? 사실 정말 체계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걸 가자마자 느끼게 됐고요. 네, 뭐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 스탠다드 네, 문서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 한 장, 두 장짜리가 아니라 진짜 네, 수백 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문서들이 존재를 했고요. 또 이 시스템들도 그냥 단시간 안에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네,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서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훨씬 더 고도화가 많이 되어 있었던 네, 시스템들이 있어서 확실히 그걸 보는 순간 스타트업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런 체계화된 시스템을 접했을 때 그 기분은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새로운 학교를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네, 네, 기존과 환경 자체가 정말 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채용 쪽에 제가 채용 담당자로 갔기 때문에 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선발 프로세스가 정말 체계화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쿠팡도 점점 더 체계화를 잡기 위해서 채용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했다라면 네, 이미 딜로이트에서는 해외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채용 시스템이 도입이 네, 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리고 채용 선발을 하기 위한 뭐 면접 평가표라든지 네, 뭐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들을 점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완벽히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해지고 그 스탠다드에 따라 가지고 채용 절차라던가 아니면 인재 채용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딱 온라인 되는 걸 보시면서 굉장히 배우셨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처음에 그 기존에 있었던 스타트업보다는 훨씬 더 체계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초기에는 배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딜로이트에서 한 5년의 채용 담당자 경험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다시 스타트업으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피로감을 느끼셔가지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가셨는데 다시 스타트업으로 가신 거는 아 이제 내가 딜로이트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다시 스타트업으로 가가지고 이 체계를 한번 적용해봐야겠다, 만들어봐야겠다 그런 욕심도 있으셨을까요? 일단 그 딜로이트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네, 이직을 결심했을 때는 크게 뭐 당연히 그 딜로이트에서 배웠던 것들을 뭔가 어딘가에 도입을 해보고 그 시스템을 조금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컸고요. 네, 또 이 성장하는 것들을 좀 더 빨리 느껴보고 싶다라는 음,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쿠팡 때 한 6년 정도 근무했을 때 제가 네, 성장했다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그때 느꼈던 성장을 했던 그 느낌을 네,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것들이 컸고요. 그리고 네, 이제 딜로이트에서 초반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또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네,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국내에 있는 로컬 시장과는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고민들도 있었어서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도 근무하고 싶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스타트업 때 있었던 성장에 대한 욕구와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네. 이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로컬에 대한 갈망도 있으셔가지고 로컬 기업으로 가는 거는 결정을 하셨던 것 같고 로컬 기업 중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두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내가 가진 거를 적용하고 빠르게 이런 것들을 녹이고 하기에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최적의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에서 제가 적용하기에는 네, 대기업도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잡혀 있는 그렇죠. 회사고요. 네, 이제 다만 스타트업은 이제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다 보니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들을 직접 좀 적용해서 새로이 좀 더 좋게 네.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브랜디로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산업군이 다 다릅니다. IT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리테일로, 유통으로 다시 가셨고, 이커머스에서 다시 컨설팅이나 회계법인, 거기서 다시 지금은 의류 그쪽으로 다시 가셨는데, 인사 담당자들은 이렇게 산업들을 전환하면서 오는 괴리감이나 어떻게 보면 산업이 다르니까 오는 좀 역량 부족이라던가 이런 걸 덜 느끼는 걸까요? 사실 산업을 바꾸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이직을 하면서 산업군을 바뀌고 면접을 갔을 때 그 담당자마저도 조금 의아해하긴 하거든요. 그쵸. 갑자기 산업군을 바꾼다라는 게 네, 다들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산업군 바꾸는데 어렵진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저 회사가 좋기 때문에 산업군 음, 바꿔도 상관이 없어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많이 힘들 거고요. 네. 산업군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내가 적응할 수 있고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산업군을 이동하는데 아마 다른 직무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IT 기업에 있다가 뭐 이커머스인데 혹은 뭐 이커머스에 있다가 우리 컨설팅이나 회계법인데 이거 산업 옮기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적응 잘 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어, 일단 저는 면접 전에 그 산업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갔던 것 같아요. 회계 네, 산업이란 어떤 산업이고 또 네, 컨설팅이란 어떤 산업이 있고 이 산업군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두각을 내고 있고 어떤 밑바탕을 갖고 이 산업군이 커갔는지 그리고 이 산업군을 위해서 제가 산업군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관님이 물론 제가 생각했던 산업군에 대한 지식은 아마 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산업군에 원래 있었던 네. 분들보다는. 근데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걸 좀 좋게 봐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브랜디로 이직하신 뒤에 하고 계신 채용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브랜디는 커머스 시장을 좀 선도하기 위해서 네, 본격적인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브랜디가 이제 뭐 여성 플랫폼인 브랜디도 있지만 네, 남성 쇼핑몰인 하이버 그리고 네, 육아 앱인 마미도 이렇게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 채용 계획이 뭐 세 자릿수 이상 어, 채용을 준비할 정도로 좀 네, 본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스타트업이라면 네, 뭐 공격적인 골을 네, 잡듯이 저희도 내년에 세 자릿수 채용을 준비하다 보니 모든 직군 채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프로젝트 딱 하나 채용이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회사에 있는 직무라면 모든 직무를 다 채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기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프로젝트를 갖고 가신 거죠. 네,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쿠팡에서 근무하는 그 정도의 업무 양이 된 거고, 네, 다만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은 의사결정이라든지 네, 깊은 또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사실 브랜디를 선택할 때까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네, 브랜디를 입사한 건 얼마 되진 않았지만 네, 입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두세 달 정도 고민을 했고 네, 또 브랜디의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브랜디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 1차적인 목표는 브랜디도 쿠팡 정도의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 쿠팡 같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싶다가 제 네, 1차적인 목표고요. 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커리어도 스타트업으로 또 한 번 더 갈지 음, 아니면 또 다시 이전 기지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또 대기업이라든지 또 음, 다른 곳을 노릴지는 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1차 목표인 일단 쿠팡 같은 회사가 되는 네, 브랜디가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아마 지금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스타트업일 것 같긴 음. 합니다. 스타트업을 계속 그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스타트업을 계속 선택하는 이유는 네, 이제 본인의 성장에 대한 거가 제일 컸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뭐 물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제가 성장하는 게 보였다, 제가 역량이 네, 강화되는 게 보였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네, 앞으로도 저는 항상 계속 성장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에서 근무했을 때 제가 좀 더 성장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경험들이 네,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네, 이 다음에도 스타트업을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스타트업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그런 중독적인 맛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쿠팡에 있던 분들, 그 다른 스타트업에 있던 분들도 다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다가 또 음, 다시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스타트업으로 오세요. 음, 저희 브랜디에도 예전에 스타트업에 있던 분들이 많이 조인을 하시기도 하고요. 네, 다른 스타트업 채용 담당자들을 만나도 대기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 많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런 만큼 스타트업이 가진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마지막으로 브랜드에 취업을 희망하는 취준생 분들께 조언 한번 드리면은 어떤 조언 드릴 수 있을까요?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브랜디는 이제 커머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좀 확신을 갖고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뭐 일을 잘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실 분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디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만약에 브랜디가 아니더라도 다른 스타트업을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좀 더 그 산업군이라든지 그 직무 그리고 그 직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슈퍼루키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